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인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때 누군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공기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오가며 결국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고 벌건 얼굴로 화가 난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이런 순간은 잊기 힘든 슬픔을 남깁니다. 어떻게 단순한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을까요?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아니면 그들의 잘못일까? 사실 이런 순간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정이 없는 관계는 사실 이런 민감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견 차이를 완전히 없앨 순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10가지 필수 전략을 공유합니다. 여기 소개된 아이디어를 잘 익히는 것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사회 속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자녀를 연결해주는 신박한 팁을 한 가지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비하의 유머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긴장감은 꽉 조인 스프링과 같습니다. 해소가 필요하죠. 그럴 때 유머는 그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화가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얘기를 짧게 끝내볼게. 하지만 알잖아. 내가 원래 시작했다 하면 늘어지는 거. 함께 웃는 순간은 우리가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유머가 의견 차이를 바로 해결하진 않겠지만 그 차이를 짊어질 수 있는 다리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경청은 상대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반박하거나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하려는 태도로요.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해줄래? 라고 말입니다. 대화를 이해의 장으로 전환하면 갈등보다는 연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대화의 목표는 동의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존중은 되돌아옵니다. 다소 뭘 모르는 듯한 순진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의 의견은 때로는 가볍게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와 같은 말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절대로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충분히 타당한 걱정이야. 무조건 당신이 먼저 존중을 표현하면 상대도 그 존중을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넷째, 말을 멈출 때를 알면 관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는 행동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경우 대화를 멈출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둘 다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잠시 멈춤은 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감정이 가라앉는 동안 관계를 보호하려는 방법입니다. 종종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다음 대화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 그와 같은 말을 할 때는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는 말투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다섯째, 강의 대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강의 형식의 대화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당신만의 이야기는 오래 남습니다. 내가 틀렸어. 왜냐하면 이라는 말 대신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세요. 나도 너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내 관점이 바뀌었지. 이야기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자녀가 어떤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존중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보여.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대화는 토론이 아닙니다. 대화는 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남이 말하는 동안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난 내 생각을 바꾸려는 게 아니야. 단지 너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라고 전해보세요. 승부가 아닌 배움이 목표가 되면 둘 사이에 갈등이 자랄 공간은 줄어듭니다. 여덟째, 공감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모든 의견은 더 깊은 감정과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를 열렬히 지지한다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공정성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 나도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겸손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는 이를 즉시 부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뭔가 일리가 있네. 나도 더 알아보고 싶구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대화가 더 정직하고 깊어집니다. 10번째, 생각의 차이는 축하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지루할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눌 수 있어서 좋네 라고 말해보세요. 차이를 축하하는 것은 사랑은 반드시 동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 주제 자체보다 서로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머와 호기심 그리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갈등 속에서도 존중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도 대화하기 힘든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팁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속 당신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야말로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놓으십시오. 벽을 세우지 말고